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또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칸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고 둘 다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 사회의 근간은 친족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정신분석학이란 개인들의 친족체계 속으로 징집되는 결과이고 친족체계들은 섹슈얼리티를 관장한 일련의 규칙을 내포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근친상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 어느 정도 이 사회를 잘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분석학이 러빈이 보기에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여전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반드시 언제나 정신분석학은 뭐를 중심으로 얘기되냐면 친족, 특히 엄마, 아버지, 자식, 특히 거기서도 그 자식은 언제나 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 이성의 안에서만 사실은 설명이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이성의 가족의 어떤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일탈자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들은 어떤 체계나 문화나 상징적인 체계들을 과연 갖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비가시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페미니스트적인 관점, 젠더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 3대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대 현대 사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든 3명, 프로이트, 라칸,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 막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오히려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러빈의 비판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게일 러빈은 이 셋을 비판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대안이 뭐냐면 게일 러빈이 얘기하는 건 섹스 젠더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친족 체계는 그 자체로 조직되고 재생산되는 그러니까 친족 체계라고 하는 걸로 얘기되는 순간 이미 강제적 이성의 안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친족 체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걸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거기에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적 이성애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더 다른 어떤 중립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섹스 젠더 체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제안을 하게 돼요. 이미 친족 체계라고 하는 강제적 이성애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아예 그 의미를 제거해버린 중립적인 섹스 젠더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라고 해서 페미니즘 혁명은 성해방을 넘어서 성적 표현의 형태들의 해방과 인간의 인격을 젠더라고 하는 구석복에서 해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젠더의 구속복을 벗어나게 되면 섹슈얼리티도 자연스럽게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게일러빈은. 그래서 이제 섹스 젠더 체계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정신의 무역사적인 발현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간 행위의 산물이고 한 사회가 생물학적 섹슈얼리티를 인간 행위의 산물로 변형시키고 그와 같이 변형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제도이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일반화된 중립적인 이런 설명들을 제시를 하게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이 됐는가라고 하면 이 여성이 아닌 그 등감, 사회가 구성돼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서 여성이 아닌 다른 어떤 등감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게일 러빈은 상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다른 것을 교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성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사회를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교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